안녕하십니까. DMZ 모리에서 레이저와 초음파 장비를 맡고 있습니다. 김중경 기술이사입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국내 산업 현장에 전달해 오는 일을 11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그 순간순간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새벽에 이 눈이 너무 일찍 떠집니다. 저절로 떠져요. 그리고 이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처음 생겼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해 할 일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전에는 제가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이 이게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설레기 시작하는데 이런 느낌이 1월달, 2월달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거의 매일 아침 새벽에 가슴이 설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레이저텍 210 쉐이프라는 장비가 들어옵니다. 이 장비는 그 폭이 2m짜리 대형 금형입니다. 자동차 대시보드나 TV, 대형 TV, 냉장고 이런 큰 금형을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금형 표면에다가 레이저로 패턴을 조각하는 그런 대단히 정밀한 장비입니다. 이거를 독일에서 개발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의 삼성전자 공장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안성에 있는 중소기업 몰텍스가 이 장비를 또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당시 대당 가격이 약 3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 비싼 장비를 개발하고 바로 초기에 구입하는 걸 보고 대단히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도 그 당시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게 장비 안의 모습입니다. 이게 레이저 헤드고 이 뒤에 스핀들이 있습니다. 스핀들 축에 레이저 헤드가 매달려 있습니다. 앞에 거울이 있고 거울로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장비는 그 축이 X축, Y축, Z축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가공물을 붙잡고 있는 테이블이 C축이 회전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붙잡고 있는 그 축이 B축으로 묵 하고 이 B축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당시 레이저 헤드가 너무나 무거워야 30kg입니다. 그러니까 B축이 묵 하고 움직이면 레이저 헤드가 흔들흔들 흔들립니다. 그래서 레이저 헤드가 딱 들어와서 스핀들에 장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이것이 결국은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작고 날씬하게 가볍게 개선이 되는데 레이저텍 30 SLM이라는 저희 적층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로 라이트 웨이트해서 이렇게 작게 가볍게 레이저 헤드를 개선을 하게 됩니다. 2015년입니다. 독일에서 그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20여 분의 연구원분들을 모셔놓고 그리고 막 새로 개발된 장비를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비인데 DMU65 모노블록이에요. 밀링 장비인데 이 안에 레이저 헤드가 들어와서 시뻘겋게 쇳물을 녹이면서 물건을 막 만들어요. 그러고 나더니 엔드밀이 들어와서 밀링을 합니다. 또다시 레이저 헤드가 들어와서는 시뻘건 샘물이 내려오면서 그 3D로 물건을 만드는데 이게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몰입감 있게 이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장비가 요 다음에 2016년 심토스에 또 소개가 됩니다.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일주일 전시 기간 내내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래 매 시간 장비 설명을 하는 저도 목이 터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 장비가 인기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장비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장비 모습인데 이 장비 안에 이렇게 레이저 헤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 헤드만 딱 갖다 붙이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 DMG 모리의 장비는 데켈마오 장비는 다이나믹한 강력한 축 이송이 그 장점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기억이 움직여도 그 정밀도가 정확하고 급속 이송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장점인데 레이저 헤드만 딱 돌아서 붙으면은 그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그래 결국 이것도 수년의 세월이 흘리면서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바로 벌집 구조 형태로 적정 제조로 해서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그림처럼 스핀들에 딱 갖다 붙이니까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스핀들이 척척척척 움직여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 레이저 헤드를 60% 체중을 줄였습니다. 60% 경량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리는 첫 번째 키워드는 경량화입니다. 라이트웨이트. 스핀들에 매달리는 모든 툴은 엔드밀이든 드릴이든 레이저 헤드든 작든 크든 무조건 가벼운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RPM을 올릴 수가 있고 피드를 더 줄 수가 있고 급속 이송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고 정밀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스핀들에 매달리는 툴은 가벼워야 되는데 바로 툴 만드는 제작업체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세계적인 툴 제작업체들은 이미 수년 전서부터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캐나메탈입니다. 3D 프린티드 스테이터 볼 툴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그 모터 하우싱 케이스를 가공합니다. 큰 툴인데 이거를 경량화해서 이 툴을 만들었다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상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샌드백입니다. 샌드백은 아예 Produced with Additive Manufacturing Lightweight Chromill 이래가지고 적정 제조 기법으로 경량화한 툴이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아예 상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독일의 나헤어 퓨처 툴스입니다. 이 집은 PCD 리머인데 샹크가 스틸 바디입니다. 이거를 적정 제조로 해가지고 툴 바디를 무게를 35kg에서 15kg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기어 하우싱 가공할 때 피드 레이트를 30%나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애디티브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내부 냉각 채널입니다. 인터널 쿨링 패시지. 자, 스핀들이 있고 거기에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툴 주변에 13개의 그 냉각 노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냉각 노즐은 전부 다 툴팁을 향하고 있습니다. 툴팁을 향하고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5축으로 가공하다 보면 테이블이 틸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테이블이 틸팅하면 툴 끝이 그 가공호 속으로 파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냉각수가 툴 끝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칩이 정확하게 씻겨 나가질 않죠. 그 다음에 툴 끝이 냉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툴 마크가 생기고 뜨거워진 칩이 툴 끝에 달라붙죠. 빌트 엣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툴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공성이 떨어지고 면초도 나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거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요게 그 기성품입니다. 그 스핀들 테이퍼 형태가 HK63 그 스핀들 테이퍼인데 이 기성품을 적층 장비 속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직접 적층을 해서 올립니다. 이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반을 잘라봤습니다. 안에 이렇게 격자 무늬로 만들어서 그 강성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통통 비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량을 30%나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경량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툴은 끝에 PCD 커팅 엣지를 용접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관통, 추측 관통 쿨런트가 들어옵니다. 인터널 쿨런트가 바로 이쪽으로 들어와서 안에 이 내부 그 쿨런트 채널을 적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쭉 튜브를 타고 끝까지 와가지고 바로 커팅 엣지 근처에서 냉각수가 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칩이 정확하게 씻겨 나가죠. 그리고 툴 엣지를 정확하게 냉각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툴의 성능과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자, 바로 그게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조립 부품의 통합입니다. Complex Geometry in
어셈블리 컨솔리데이션. 최근에 제가 한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장님의 배려로 그 현장을 견학할 수가 있었는데 좀 회사 보안 관계로 사진을 좀 뽀샤시 처리를 했습니다. 넓은 방에 한 30여 대의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최첨단 무인화 생산입니다. 과연 반도체 생산 설비 공장입니다. 최첨단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다른 작업장에서는 아주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모여 앉아서 방진복을 입고 머리에는 가운을 쓰고 그리고 확대경을 앞에다 놓고 뭔가를 열심히 조립을 합니다. 반도체 부품은 너무 미세하고 섬세하고 오밀조밀하게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가 되질 않는답니다. 기계화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전부 다 조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15년째 이러고 있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경쟁력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를 바로 이것으로 지탱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헤어질 때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 이거 전부 다 때려칠 거야. 이 조립 라인 다 없애버리고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으로 승부를 걸겠답니다. 바로 게임 체인저를 하겠대요. 제 머리가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회장님은 과연 해안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어쩔 수 없이 복잡하고 막 조립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어쩔 수 없는 이런 그 조립 과정을 근본적으로 갈아치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근데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스핀들이 있습니다. 스핀들 끝에 툴이 있고 툴 주변으로 13개의 냉각 튜브가 있습니다. 냉각 노즐이 있고 이 냉각 노즐은 전부 다 13개의 냉각 튜브가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13개의 냉각 튜브를 하나로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적층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입니다. 오밀조밀하고 복잡하고 어쩔 수 없는 이런 그 복잡한 여러 개의 부품이 조립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로 퉁쳐서 만든다?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in assembly consolidation. 이것이 바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입니다. 그래서 중량을 27% 올리고 냉각 효율도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DMG머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end-to-end 프로세스 체인입니다. 적층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결국은 현장에서 원하는 표면 조도와 사이즈를 맞추려면 밀링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층하고 나서 밀링을 합니다. 아니면은 밀링을 아예 먼저 하고 그리고 적층을 합니다. 이렇게 end-to-end 프로세스 체인, 이렇게 해서 그 제품의 완성도를 올리는, 이것이 DMG 머리가 자신 있게 제안해 드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릉 생산기술연구원에 지난 12월 달에 제 손으로 가서 직접 이 장비를 설치하고 왔습니다. 독일 기술자하고 같이. 레이저텍 30 SLM입니다.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파우더 베드 퓨전 타입인데 가장 최신형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방에는 DMG 머리에 울트라소닉 20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속가공기입니다. 드디어 그 강릉의 생산기술연구원에 적층을 하고 밀링을 하고 또는 밀링을 하고 적층을 하는 설비가 이제 완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방법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가슴이 설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게 제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Manufacturing of the future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Manufacturing of today입니다. 바로 오늘의 기술이고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방역이 조금만 더 이게 오미크론이 약해지고 그리고 방역 조치가 조금 완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5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